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 원리를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본 모습은 또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나는 비교적 얌전하며 노래를 잘 부른다 하는 점은 부모님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과 재능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활동하는 특성과 에너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이 지구 주변에 천체로부터 영향받아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걸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 어떤 특성과 에너지가 천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천체로부터 영향받아 생겨난 특성을 천성이라고 하며, 천성은 천체로부터 영향받아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함께 있다 보면 알게 되지만 본인은 잘 모른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제 봐왔으니까 알지만 본인은 왜 그런지 몰라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본인이 모르죠,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사주팔자도 일종의 천성입니다. 사주라는 게 뭐냐면 생년, 월, 일, 시를 말하는 것이며, 년월일시를 말하는 것이며, 팔자는 년월일시가 각각 두 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자라는 건 8글자라는 뜻이에요. 올해가 갑진년이죠. 올해 갑진년입니다.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그 갑진이 바로 팔자 중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갑진년이기 때문에 갑진 두 자, 그 다음에 월도 두 자, 일도 두 자, 시도 두 자에서 팔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사주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달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지구의 영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간도 나오는 거고, 또 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월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양에 대한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양에서는 별자리라고 있죠. 여러분들 무슨 자리 하는 별자리 또한 천성이며, 옛날 피타고라스는 자기만의 특별한 계산법으로 천성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느 황실에서는 황제가 될 수 있는 천성인지 아닌지를 가려내, 이 사람이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천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서 황제를 임명했으며, 그 사람이 황제를 임명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비슷한 나이 또래에 그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황제와 같은 천성을 타고 태어났으면은 모두 찾아내서 처단, 죽여버리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도 황제가 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황제를 갖다가 꼬꾸라뜨리고 자기가 뺏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번호를 따져가지고선 그 황제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천성을 갖고 태어났으면 전부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아셨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 자신의 본 모습이라면 천성 또한 자기도 모르게 작용하는 자신의 특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신의 본 모습과 천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잘 듣고 자신의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노래를 잘하거나 셈이라는 건 계산이죠. 계산이 빠른 것은, 셈이 빠른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셈이 빠른 사람은 그 자식이 그걸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통솔하거나 이끄는 것은 교육을 받았다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처럼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고난 재능을 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게 천성인지 어느 게 유전인지 이거 약간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천성입니다. 아셨습니까? 밥을 많이 먹어서 힘쓰는 체력이 아닌, 현실 상황을 원하는 대로 이끄는
지도력 또한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천성입니다. 그럼 뭐 교육받는다고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물려받는 천성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은 자신 또한 부모를 보고 느껴서 우리 부모가 저렇게 잘하고 저러는구나 하고 부모를 보고 느껴서 이게 내가 이어받은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천성은 지구 주변의 천체로부터 영향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죠. 그 이제 천성이 이렇다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이렇구나 하고 알 수는 있는데 보통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그 심정이라고 하는 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 특성을 말하면 나에 대해서 나를 지켜보고 같이 쭉 생활했던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특성을 말하면 천성의 특성을 말하면 그렇다고 공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공감하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에너지 패턴에 의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몸 밖의 세상을 보고 들으며 끌어와서 그것을 갖고 생각하는 에너지이며 또 하나는 자기로부터 세상에 뻗어나가 세상을 움직이며 활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세상을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에너지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아 30% 정도면 충분하지만 세상에 뻗어나가 작용하는 에너지는 큰 힘이 필요해서 70% 이상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에너지는 에너지가 끌어온 거예요. 끌어온 걸 보고 생각하고. 근데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 작용하는 에너지, 활동하는 에너지는 나한테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뻗어나가는 건 멀리 가기 때문에 70%가 필요하지만 그저 듣고 보고 들어서 생각하는 에너지는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30%면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생각하는 에너지는 의식이 있지만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렇다 하는 건 이게 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전부 다 그게 생각하는 에너지예요. 근데 이 활동하는 에너지는 의식이 없어서 우리는 행동하는 에너지를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천성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활동하며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활동하는 것 안에 천성이 들어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성을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성은 무의식적으로 우주를 사용하는 사이퍼 능력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성을 강하게 작용하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우주를 사용하는 그런 사이퍼 능력 또한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저분은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천성 중에 이 황실남버, 아까 황실남버가 334입니다. 334. 황실넘버는 3개의 숫자로 나타나는데 334처럼 3개의 숫자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숫자 3은 생긴 틀의 숙명을 말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는 그 사람 숙명이에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근혜 씨는 마찬가지로 같은 3이죠. 두 번째 숫자는 활동하는 운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는 그 사람이 생긴 모양이고 두 번째 숫자는 그 사람이 움직이는데 저렇게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숫자는 겉보기에 나타난 특징을 말합니다. 겉보기로 나타난 특징. 여기서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3은 나라고 하는 자기 세계를 말하며 나가 3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숫자 4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나 이걸 먼저 하나 저걸 나중에 하나 이걸 구별하지 못해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나 인간관계는 무리가 없어서 발이 넓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중요한 건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그건 크게 작용을 안 해요. 중요한 건 앞에 숙명과 운명입니다. 숙명과 운명이 박근혜 씨는 똑같은 3이다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3에다 다른 것이 들어가면 다르게 움직이는데 3이 3으로 움직이면은 오직 그것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오직 그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자, 원래 황제가 될 수 있는 황실남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번호가 나오면 그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나이 비슷한 또래에 그 번호를 가진 사람을 다 찾아내서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황제가 될 수 있는 그 황실남바는 353을 황제의 남바의 번호입니다. 353은 황제를 뜻해요. 그러나 334는 어떠냐? 334가 어떻게 다르냐? 나의 세계인 3이 강렬하며 353은 나라고 하는 3이 강렬하며
다른 것들은 다 번호가 이렇다 저렇다 색깔이 있는데 O는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어서 순수한 에너지입니다. 운명번호 O는 막강한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 대신 에너지가 엄청 센 거예요. 보통 것보다 한 3배 이상 센 게 5번이에요. 그래서 353은 나를 크게 사용하여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53이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숙명이 그대로 겉보기에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이런 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황제다운 그런 위력을 갖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씨는 나라고 하는 확고한 자신은 갖추었지만 앞에 숙명에 갖추었죠. 운명번호 또한 3이기 때문에 운명번호 또한 3이기 때문에 나식으로만 해요. 나식으로만. 그래서 유독 자신만을 강하게 주장해 상대편이 질색을 하며 저항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어떤 분은 아마 그 배우자가 334인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 배우자는 잘 먹고 살찔 줄 모르는데 이 334를 배우자로 가지는 사람들은 살이 안 찌는 그런 이점도 있어요. 다이 먹으면 다 뱃살 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뱃살이 안 나옵니다. 그냥 홀쭉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건 반은 농담입니다. 상대편을 질색하며 저항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편이지만 누군가가 박근혜 씨 근처에 누군가가 반기를 들어서 탄핵시킨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누군가가 이제 열이 나가지고 어떻게 도저히 주체를 못해서 결국은 같은 편이었는데 결국은 반항을 일으켜서 누군가가 반기를 들어서 탄핵을 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씨는 벌써 이제 윤석열 씨가 올해가 몇 년째예요? 3년째죠? 3년째면 어지간히 큰일은 다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에도 한번 천성검사를 내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지도자의 자질은 갖추었지만 지도자로서의 그 근본적인 거는 피타고라스가 말하는 지도자로서의 근본은 갖추었지만 이 천성 에너지가 너무 약해.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약해서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갈 힘이 미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그런 천성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본인의 핑계지 결코 법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결의가 분명하면,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게 분명하면 그것은 사이파워가 되어 우주가 돕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결의가 분명한 사람들은 우주가 돕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저 강의실을 보세요. 이 강의실은 보시다시피 저 위에 몇 평 안 되죠? 저 조그만 위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 스튜디오를 만들 때 저 스튜디오가 결국 난 이 방만 생각했지 저것이 평수에 들어간다는 걸 미처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주차장 면적이 약간 부족해요.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을 짓는데 건물이라는 게 주차장하고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저거까지 들어가면 주차장이 조금 더 넓어야 되는 거예요. 한 2평 정도가 더 넓어야 되는데 우리가 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사했던 분이 그 설계한 사람이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 하는데 준공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 없애면 안 되죠. 왜냐면 또 내가 기계를 좋아해가지고 저기다 5만 가지 기계를 갖다 다 집어넣었는데 그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나는 무사하게 준공이 떨어지길 사이퍼고 했습니다. 예. 이거 윤석열 씨가 자기가 못하는 거 법이 될까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2주일쯤 지났을 때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뭐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벌금을 내겠다. 그 대신 절대로 이거 허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계사무소에서 기쁜 듯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법조항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져서 준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실은 그렇게 준공이 떨어져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준공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아무 이상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활동해도 돼. 이렇게 준공이 떨어지고 난 뒤 다시 2주일쯤 지났을 때, 2주일인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설계사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주차장법이 원래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게 사이퍼입니다. 사이퍼를 모르는 사람은 내내 어딜 다니면서 하겠지만, 사이퍼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우주가 돕는다 이런 얘기. 이런 걸 우주가 돕는다라고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우주가 알아서 이렇게 다 돕는다 이런 얘기예요. 윤 대통령 또한 자신이 할 수 없으면, 본인이 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면 원하는 길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내가 못하니까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의 뜻을 따르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아는 자기식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그 천성검사는 4년 전에 윤석열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아래 주소를, 내가 주소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주소를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주소는 이 밑에 나와 있는 저대로입니다. 아셨습니까? 아마 저걸 긁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컴퓨터로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면은 아마 그 유튜브가 나올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자신의 천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럼 내 천성은 어떤 건가?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누군가? 물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은 할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육각나라에 들어가 저 사이퍼라는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천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천성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을 움직여 하고자 하는 뜻을 세상에 펼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자기가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천성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는 게 천성에 의해서 잘하고 못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고자 하는 뜻이 없으면, 뜻이 있는 사람은 천성이 필요하지만 뜻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우주는 그 사람을 사용을 해서, 우주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에너지를 마음껏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사용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몸을 통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차크라라고 합니다. 저 위에 차크라 있죠? 저기 차크라는 7개입니다. 차크라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움직이는 에너지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샘은 이것은 천성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저를 모르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 에너지샘은 크게 나누어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저 맨 위에, 머리 위에, 그 맨 위에 기능은 최상승인으로 우주와 하나가 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 사람들이 우주를 터득하는 것이 맨 위에 것이 작용을 하면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은 세상을 살피며 컨트롤하는 그런 이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아래는. 그리고 중간 부분은 사랑을 하거나 베풀며 또 예술이나 음악 등 감정을 컨트롤하는 감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 밑에, 맨 밑에는 뭐가 있느냐? 맨 아랫부분은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이 맨 위가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것이에요.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에너지를, 그거를 통해서 새 생명을 만들거나, 새 생명을 만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만들기 위한 본능의 기능이 있습니다. 에너지샘은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부분, 맨 위에 부분은 이성, 중간에 감성, 그 다음에 맨 위에는 본능이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좀 맨 아래부터 보시겠습니다. 몸 아랫부분은 성욕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저기가. 여러분이 자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 에너지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에너지를 무리하게 많이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의 에너지가 용솟음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셈은 생명 에너지를 증폭시켜, 밑에서 두 번째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를 증폭시켜 원기와 건강을 증진시키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맨 아랫부분이 너무 쓰게 되면 여기서 원기와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바로 그 위에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알고 있는 단전 호흡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쉽게 말하면 단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부분이. 그리고 그 위에 셈은 여러분의 감정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흥분하고 즐거워하며 슬픔에 젖는 것이 바로 이 셈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셈, 네 번째 셈은
사랑을 느끼거나 사랑을 베풀 때 사용하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끼거나 또 다른 사랑을 베풀 때 저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분, 다섯 번째는 목 부분에 있어요. 이 목 부분은 지금까지 세상살이의 영향을 받아 작용한 셈이라면, 지금까지 밑에 네 번째부터 밑에 셈은 세상살이의 영향을 받아 작용한 셈이라면, 이것은 세상살이하고 상관없이, 이 목에 있는 부분은 세상살이와 상관없이 자기 주관과 세상살이를 갈라놓는 셈입니다. 이 위에 부분은 자기고 이 밑에 부분은 세상살이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위에 셈은 여러분의 의지를 세상에 내비치는 셈입니다. 그 위에 부분이 바로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셈은 여러분들의 의지, 뜻, 이런 것을 세상에 내비치는 것은 바로 그 위에 부분입니다. 석가가 이마에 바로 이 셈을 상징하는 것이 있으며, 그래서 석가의 여기에는 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송가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송가체가 작용을 합니다. 그게 이성이죠. 예. 그리고 맨 위에 셈은 여러분과 우주를 연결하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천성이 뜻을 펼칠 때 이 부족한 에너지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또 보통 사람도 잘 모르겠는데 잠을 잘 때 우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보충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밤마다 왜 자느냐? 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는 게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낭비한다고 안 자면 여러분들 일찍 죽습니다. 아셨습니까?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이어받는 것이 바로 맨 위에 부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에너지의 작용을, 이렇게 이런 작용을 하고 있지만, 작용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 작용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작용을 스스로 거슬러 올라가서 맨 위에 셈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냥 쓰임만 쓰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이 셈들을 움직여서 맨 위에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우주와 하나가 되는 인생 최고의 경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상승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맨 위에서 두 번째 송가체죠. 송가체 에너지가 작용하지만, 뜻이 없어 세상살이에 몰두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살이에 부는 바람대로 이리 불리고 저리 불리고 가는 사람은 위에서 네 번째 사랑, 감정, 성욕 등을 일으켜 세상살이에 급급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세상을 갖다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맨 위에 부분 하나, 둘, 셋만 사용해서 살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능히 그렇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이 밑에 부분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살이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식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랑, 감정, 성욕 등을 일으켜 세상살이에 급급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값지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위에서 세 번째 에너지까지만, 1, 2, 3, 세 번째 에너지까지만 사용하여 살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주는 여러분을 사용하여 세상살이에 쓰이도록 생명 에너지를 고갈시켜 버릴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크게 나누어 세상을 움직이느냐 아니면 세상살이에 빠져 사느냐 하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자신한테 빠져 사는 사람은 위에서 네 번째 이하, 사랑, 감정, 단전, 그리고 본능, 이렇게 네 번째 이하 생명 에너지를 사용하여 사는 것이지만, 자기 뜻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은 위에서 세 번째 에너지까지만 주로 사용하여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커다란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